예, 오늘은 저도 50대 중반을 조금 이제 넘은 나이로서 같은 50대, 60대 이 남편들, 특히 불륜행위에 심취해 있는 그런 남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아내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50대, 60대 이 불륜행위에 심취해 있는 이런 남편들 좀 이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이러한 분이 앞에 계시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자, 50대, 60대 되시는 남편분들은요, 이제 젊은 시절 이렇게 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가면서 유지를 해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건설적인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반면에 이 모든 마지막 에너지를 이 불륜에 쏟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분들의 앞날이 눈에 보여져요. 보여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말리죠. 지금 상간녀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당신한테 잘해준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내분하고 좀 화해하면서 사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제 말에 되게 좀 서운해합니다. 내 와이프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도저히 못 산다. 실장님 같으면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뭐 저도 저 같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아내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불륜 배우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뭐 배우자가 멀쩡한데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정말 내 배우자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밖으로 돌다가 우연히 진짜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성을 만나서 바람을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말부터가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괜히 나가서 여자를 만나서 불륜행위 하고 이제 와서 내 아내가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그냥 당신 바람 피고 싶으니까 아내 트집을 잡는 거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 차라리 지금 상간녀를 만나지 말고 진짜 아내한테 재산 분할할 거 해주고 깨끗하게 끝내라.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도 만나라. 나는 그게 차라리 깔끔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남편분들이요. 내 아내가 정말 싫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지 내 아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내가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난 건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면 대부분 아내 욕을 해요. 내 아내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제 이렇게 좀 흠을 잡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같이 살 수 없어서 현재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불륜 행위를 걸리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요.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편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가부장적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는 만약에 전업주부였다. 평생 남편만 보고 자식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나이도 뭐 50대 넘어가면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봐요. 그러면 이 아내는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만나는 그 여자는 올바른 여자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우연히 운명적으로 지금의 상간녀를 만난 것 같은가요? 안 그래요. 그 상간녀는요, 당신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 만나고 다녔을 그런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흘보예요. 왜 흘린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남자들끼리 농담할 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땅바닥에 흘려진 벌하고 하면서 좀 성적 비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흐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50대 60대 남편들이요 불륜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은 하나 아닌가요? 잠자리잖아요. 이게 가장 크잖아요. 아니라고 고상 떨고 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한다고 해보자고요. 엄청난 성교통이 심해가지고 관계 일체 못 갖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다고 만나겠어요? 안 만날 거잖아요. 솔직히 나도 안 만나요. 여기서 만난다고 하는 건요. 그건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거는 그냥 인간관계로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불륜 상대로는 절대로 안 만난다고요. 맨날 뭐 입으로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그 성관계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관계를 몇 분이나 가지세요? 5분? 10분?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자기는 1시간을 한대요. 1시간. 그래서 야, 너 1시간을 어떻게 하냐? 너 체력 좋다? 라고 했더니 이 녀석 하는 소리가 옷 벗는데 20분, 하는데 10분, 그리고 씻고 옷 입는데 30분이 걸려서 총 1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삽입을 해서 한다고 치면 우리가 뭐 1시간을 하겠어요? 뭐 2시간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자기가 여지껏 힘들게 이끌고 가꾸고 노력해서 쌓아온 그 소중한 가정을 그렇게 내다버리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남자로서 자꾸 상간녀한테 어떠한 자기 남자로서의 과시를 하고 싶으니까 비아그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몰래 먹고 해요. 상간녀 앞에서는 또 안 먹어. 몰래 먹어, 몰래. 필링 같은 거 있으면 몰래 혓바닥에 싹 붙이고, 안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가지고 그거 몰래 탁 먹고, 이제 딱 시간 맞춰서 이제 모텔 들어가고, 이제 그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면은요, 마치 뭐 진짜 그거에 환장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제가 볼 때 같은 또래 남자로서 봤을 때요, 처절합니다. 야, 저걸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저 짓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좀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이 가정까지 벌어가면서 이러한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가정이 풍지박살 나고요. 뭐 재산 분할 달 거 다 하고 혼자 살아가는 남편들. 맞아요. 자기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금방 바로 복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복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평생 복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이 자식들이요, 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기들을 낳고 키워주고 열심히 잘 살아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내심 항상 자기 부모한테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빠가 뭐 어디 뭐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이혼하자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존경심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요, 이제 그 아빠한테는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영악해지는 거죠. 왜냐?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받아낼 게 있다라고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존경심 1도 없으면서 외관상으로는 아빠 대접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빠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 50대, 60대 되는 불륜 행위에 아주 그냥 빠져있는 우리 남편분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내 공든탑이 이 상간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걸 원하시나요? 저는 이게 비교 대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나는 상간녀는요, 운명의 장난처럼 이렇게 뒤늦게 만난 당신의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라도 가서 불륜 짓거리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자 중에 한 명을 당신이 운 나쁘게 만난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주머니 깊숙이 무슨 비아그라 넣고 댕기고 맨날 저 여자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 모텔 데려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보잖아요. 그 열정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50대, 60대 되면 이제 체력도 다 떨어지고 힘들고 그냥 지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륜행위 하는 걸 보면 정말 20대 못지 않아요. 야, 저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근데 저는 항상 그때 생각하는 게 저 열정이 정말 건설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의 그 열정이 너무 부럽다. 그런데 그 열정이 왜 그쪽으로 가느냐. 당신이 건설적으로만 간다면 당신 지금 재벌되고도 남았을 것 같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요. 당장은 뭐 천생연분 같은 상간자 만나가지고 뭐 엄청 행복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정말 잠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제가 불륜 배우자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항상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는요.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불륜 배우자분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세요. 아무튼 저도 이 50대 중반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또래 남편분들한테 같은 동업자 정신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우리 나이 또래에서 바람 한번 잘못 폈다가 날아가는 남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남편분 여자 만나서 모텔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여자가 사이코패스를 해서 흉기로 이 남자 처참하게 가해를 하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뿌리고 버렸다고. 그리고 이 인터넷 모임에서 어느 여자를 알게 돼가지고 그 여자와 모텔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날 강간범으로 고소하겠다 협박받아가지고 돈 뜯기고 이혼도 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런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50대, 60대 중년 남편들 특히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있잖아요. 옷 다 벗고 전신 거울 앞에 한번 딱 서보세요. 자기 자신의 몸이 어떤지. 배 나오고 가슴도 약간은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팔은 얇아지고 다리도 얇아지고 히프살은 쪽쪽쪽 살도 빠지고 이러한 신체가요. 일상생활을 하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자가 좋아서 붙을 이런 몸은 아니라고요. 특히 똑바로 서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고추 안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신체를 가진 중년 남성인데 어느 미친년이 좋다고 그걸 만나겠어요. 왜 만나겠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용돈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뭐 같이 얻어 먹으면서 선물도 가끔 받고 말 그대로 그냥 엔조이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게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가 잘나서 여자가 붙는 건 줄 알아. 안 그래요. 정말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당장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전신거울 갖다 놓고 홀딱 벗고 진짜 내 몸 잘 한번 보세요. 어디 여자가 붙을 몸인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50대 중반을 넘어선 우리 남편들 정말 건강하게 우리 잘 살자고요. 잘 살아도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갈 판에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요양원도 못 가요. 그거 금방 와요. 그때는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느 남편이 있잖아요. 이 남편이요. 불륜 행위를 했습니다. 불륜 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내한테 이혼하자라고 엄청 난리를 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남편이 벌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장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목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 상간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간녀도
슬슬 발 빼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극히 병간호도 해주고 병원에 계속 상주하면서 남편을 보살폈답니다. 남편은요,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 병원은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때 그 남편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고. 저는 그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들, 내 자식들한테도 존경받으면서 내 아내한테도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남편은 내 아이들한테 존경할 만한 아빠가 되고 내 아내도 보살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유해주고 아껴주고 살아가는 이러한 안정적인 가정에서 화목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